하지 않고 홀로 설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혼설족이 얼마나 늘었으면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겠어요. 이유가 다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듣기 싫은 말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에는 이 듣기 싫은 말 중에 너 집 언제 살래? 너 집값 얼마나 올랐니? 뭐 이런 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안 가세요? 저는 방송 끝나고 오늘 밤에 내려가려고요. 어디예요? 저희 고향은 경상도라서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와, 얼마나 걸릴까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한 2배 더블 예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면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부산까지 5시간, 6시간이라고 그래요?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내려가지 말까요? 그거는 제가 또 김희만 소장님 어머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방송은 하러 오셨으니까 방송은 하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소장님 왜 모셨냐면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만나서 이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특히 이번 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셨고요. 소장님은 가족들 만나면 다 상담하지 않아요? 집 사야 되니 팔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 저희 고향 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또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얘기하면 자꾸 뭐 알아봐 달라 뭐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라도 맞아요. 집값 많이 올랐다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잘하면 본전. 자기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또 다 제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문 기사에도 제가 봤는데 아예 기사 제목이 설에 집에 내려오시면 부동산 좀 보고 가세요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는 네. 요즘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렸나? 뭐 이런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설에 지방 내려가서 부동산 둘러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게 아마 지방도 지방 나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방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은 곳들이 이제 대구, 대전광역시 이런 지역들인데 광역시들이죠. 소비도시들인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이런 말들이 충분히 먹힐 상황이 되고요. 왜냐하면 서울도 많이 올랐고 이런 광역시들도 많이 올랐는데 정부 규제는 지금 거의 서울 고가 그렇죠. 주택 타깃이고 네.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규제 지역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투자자들도 지금 지방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저는 해본 게 이제 집값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니까 땅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아파트로 투기하지 않고 그럼 이제 지방에 좀 싼 땅들을 사려고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것도 가능성 있습니까? 물론 땅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땅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 아파트처럼 눈에 딱 보이는 규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보면 무슨 땅이 좋은지도 찾기도 어렵고요. 또 소액으로 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규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욕은 앞서는데 막상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땅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도 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뭐 일리도 있고 관심도 가지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구경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지방의 땅값이 얼마 정도냐 시장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결정을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일단 아파트 투기 말고는 간단하고 확실한 게 없군요. 그렇죠. 대안책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체제가.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겠죠. 땅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땅만한 투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를 보면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팔 때 얼마나 빨리 잘 파느냐, 황금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안정성, 얼마나 잘 버티느냐, 위기에도 잘 버티냐인데 땅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뭐 10년, 20년은 기본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고 땅을 사서 나이 한 40, 50 되시는 분이면 한 70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팔아야 되는데 땅은 뭐 1년, 2년 지나도 안 팔릴 수도 있는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요. 내 돈 가지고 장기 투자 가능한 게 땅인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근데 않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3가지가 다 만족하거든요. 황금성도 좋고요. 수익성도 좋고요.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이게 잘못된 게 이제 주식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제 수익성이 좋고요. 이제 부동산은 수익성은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황금성하고 안정성은 뭐 중간 정도인데 이제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아파트가 이게 수익성도 주식보다 더 좋아지니까 전 국민이 다 아파트에 관심을 그렇죠.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토론 아니고 수다에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 아파트 말고 맞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황금성, 안전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정말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볼 이 부동산 내용이 바로 정부 규제 6주의 법칙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언론고시 준비할 때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네네. 네, 6주의 법칙.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 6주를 기점으로 집값이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게 6주의 법칙인데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게 참 법칙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예전에는 마용성이란 말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조어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6주의 법칙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책을 발표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간 본다고 하죠. 이게 뭐 방송에 이런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뭔지 된장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발표되면 좀 기다렸다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서 이게 안정 국면으로 가느냐 반등을 하느냐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주 정도는 기다리면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다. 대책의 효과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절대 법칙은 아니고요. 우리 2017년도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가 오히려 6주가 지나면서 굉장히 반등을 한 케이스고요. 지금 12.16 대책이 나오고 이제 설 지나면 아마 6주 정도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설 추석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터닝 포인트죠. 왜냐하면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는데 관심 안 가진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안 불안하는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이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설은 6주 법칙이 좀 안정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안정 생각도 위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6주 법칙이라는 건 정부에서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네.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그렇죠. 시장에서 흐름을 읽기까지 6주가 걸리더라. 네네. 그래서 작년도 파리 대책에는 6주 후에 오히려 파리 대책 딱 나왔을 때는 얼어붙었는데 그리고 또 6주 후에는 2018년도 9.13 대책은 6주 이제 안정도 됐지만 6주 지나고도 계속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하향 안정이죠. 거래량도 줄어들고 하면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얼마나 갈지가 이제 관건이고요. 정부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3 대책 이후에는 네. 처음에 나오자마자 좀 하락세였고 네. 6주 지나고도 더 안정적으로 하락세였죠. 하락세였고 네. 그때 먼저 마이너스를 찍은 지역이 어디였어요? 강남 3구 이제 정부 대책이 주로 이제 고가 주택 강남 타겟으로 9.13 대책도 이게 내용을 보면 네. 결국에는 대출 규제와 종부세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또 약간 이제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이 타겟이고 지금은 또 강남이 그때도 영향을 받았고 9.13도 영향을 받았고 네. 이번에도 또 강남이 타겟이 돼서 영향을 먼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럼 뭐 당연한 게 그 정책의 타겟이 네. 강남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불안해하고 있고 실제로 네.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16 대책이 나온 지 6주차 되는 시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네. 근데 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네. 그 변수가 설이란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테고 네네. 이제 그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 흐름이 결정이 될 텐데 이번에도 적용이 되겠죠.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반응이 아무래도 나타나겠죠. 가면 이제 부모님들도 야 너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데 너 어떡할래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반대가 나타나죠. 야, 내가 얼마 벌었는데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약도 오르고 막 이제 나도 빨리 가서 집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가 아닐까.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9.13 대책 이후에는 강남이 제일 먼저 떨어졌다고 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강남. 네, 지금 또 뭐 송파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고요. 송파, 서초, 강남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보합권에 접어든 게 서초구, 네. 그다음 송파구, 강남구. 네.
그럼 이 중에서 마이너스에 먼저 들 지역은 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진선미보다 더 어려운데 이거 예, 서초구, 근데 송파구, 이게 강남구. 사실은 이게 우위를 가리기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가 다가 그냥 가지 다 않을까 함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범강남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타겟하는. 시그널 자체가 네. 정부에서 그냥 대책만 낸 게 아니고요. 12.16 대책만 나왔으면 시장에서도 또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뭐 풍선 효과로 다른 데를 투자할까? 강남에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투기와의 전쟁 그럼요. 선포를 하셨죠. 선포를 했고요. 네. 뭐 원천 뭐 회복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후에 나온 추가 대책은 아니고요. 이제 청와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난리가 이야기도 났죠.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전세 5년간 묶어버리겠다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 저희도 느끼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양상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권투 경기를 예를 들자면 이제 링 안에서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선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정해진 규칙 한도 내에서 대책들도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나오고 게임을 했다면 최근에 나온 양상들을 보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주택거래 허가제라든지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들이 아닌 이게 생각하기 힘든 약간 반칙 반시장적인 대책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진짜 이게 아무리 반시장적이지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할 것 같아.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9.13과는 다르게 좀 더 팩트가 더 반응이 크게 확실히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의 그 매매 허가제 발언은 논란이 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다 청와대가 네. 그렇게 일단 밝혔어요. 그래서 네네. 뭐 더 이상 확대되진 않았지만 지금 소장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그 판 안에서 네네. 규칙을 조금 엄하게 했다면 지금은 아예 새로운 판 아니면 싸우는 판을 더 좁게 만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의 그렇죠.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기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코피가 났다 그러면 심판이 좀 말려주기도 하고 좀 기다려주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코피가 나고 있는데 더 두들겨 팰 것 같은 분위기라서 사실 허가제도 이게 한 발 뺐어요. 수석에 뭐 청와대에서도 야 그냥 수석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뺐는데 이게 쉽게 넘기기가 힘든 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주택거래 허가제가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반시장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또 거의 뭐 하고 있거든요. 주택거래 신고제인데 굉장히 강하잖아요. 9억 넘어가게 되면 모든 증빙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허가제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허가제가 나오면 더 강력하게 나오겠지만 네. 그냥 신고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토지 공개념도 그렇잖아요. 토지 공개념 나오면 일각에서는 야 이거 운동권 정부가 이거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뒤로 돌아가 보면 토지 공개념을 누가 했냐면 군사정부 시절에 이게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나왔고요. 김대중 정부가 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정치 논리로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요. 사실 지금 또 토지도 허가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열 지역에 대해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주택도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허가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반시장적이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일정 부분 그렇다 해도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네네. 정무수석의 이 워딩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건 아니죠. 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툭 던져보고 네. 이제 반응이 어떠냐를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는 지금까지 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론 매매자를 하면 큰 변화가 있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저는 위축될 굉장히 수 잘한 있다는 것 거죠. 같아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네. 물론 한 발을 뺐지만 뭐 이게 효과를 다 얻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욕도 안 먹으면서 경고는 줬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 진짜로 해버린다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수석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발언이고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네. 느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주의 법칙이 적용돼서 지금 하락세로 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서울 지역에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때가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 심리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6주 법칙도 이제 길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계단 상승도 이게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네. 하락도 직선으로 하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단식으로 오르고 계단식으로 내린다라고 하는데 좀 이게 지켜보는 기간이 있고 오를 때는 또 확 오르고 네. 그러다가 좀 쉬고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마이너스로 가면 또 대기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또 매수에 뛰어들면서 또 조금 소폭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등이 되면 이제 완전한 반등이 되는데 이게 소폭 반등이 하다가 정부에서 또 규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수층이 약해서 꺾여버리면 오히려 반등 후 약간 안정을 찾다가 또 하락이 되게 되면 그런 과정이 한 두세 번 거치게 되면 그렇겠죠. 본격적인 하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한 7년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규제도 2년 반, 한지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나온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들이 3년 동안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습게 볼 규제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정부 규제를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칼 들고 칼춤 추고 있는데 우리가 목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대책도 3년이라고 하거든요. 3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어느 축 3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1년 정도는 뭐 정책 효과도 그렇고 이렇게 뭐 반등 효과도 충분히 나오는데 이제 한 3년 차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이게 좀 이거 보통 아니네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도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럼요. 것처럼 시장에 그런 패턴이 있지만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면 시장의 패턴도 안정이 되면서 정부가 펼친 그 정책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요. 나타날 때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번 올해 총선이고 이제 대선 즈음 시작하면 결국 이 집값이 엄청난 그 쟁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이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느냐에 굉장히 문제가 될 그럼요. 쟁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죠.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번의 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 전쟁에서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또 사실은 다른 지역은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강남이 주 타겟이고 강남만큼은 끊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IMF 같은 뭐 그런 경제 위기가 와서 이렇게 뭐 다 내려앉으면 활성화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게 쉽게 풀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는 생각해 보면 사실 종부세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거 내는 사람 정말 부자들인데도 네. 택시 아저씨들도 그냥 다 반대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집값 시장 반시장적 아니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지금의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아픈 문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종부세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해들도 높아졌고 그럼요. 아마 그래서 더 탄력을 받고 이런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표를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럼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맞습니다. 얘기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사실 뭐 10% 부자를 두들겨 패서 집값이 안정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제가 뭐 편드는 건 패지는 아니지만 맙시다. 네. 네. 편드는 건 아니지만 또 네. 다수가 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너무 네. 민감한 문제예요. 맞아요. 부동산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게 부동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었거든요. 전세 사는 분들도 또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두들겨 펼치는 맙시다의 얘기는 뭐냐면 정당하게 돈 벌어서 그 부동산을 떼서 투자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과외로 얻은 그 많은 수익증을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도 거두고 함께 이렇게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예민하기 그럼요. 때문입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이런 맞습니다. 대책들도 분명히 또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네. 자, 오늘 설에 아마 여러분들 집값 이야기, 집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 김윤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돌아오는 주 월요일이 이
12, 16 대책 이후 6주랍니다. 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소장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빨리 엄마 만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얼른 네.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